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리트를 하고 있는 고일봉입니다. 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쯤에 저희 누나로부터 이 리트리 설명을 들었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코인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이 투자에 대한 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되게 낯설고 좀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거듭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같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들여가지고 밤에 애들 다 재우고 일 다 끝나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든 책이든 이것저것 보면서 이 코인이랑 트레이딩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새로웠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한참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조금씩 써보면서 와,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던 일들을 지금 AI가 한순간에 뭐 단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이렇게 해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고는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코인을 보고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자, 제가 그 리트리를 만나서 리트리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신호를 주고 트레이딩을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는 제주도라서 좀 멀기도 했고, 본사에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당장 오늘 가입하신 구독자분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수익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했고,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구독을 해야죠, 그죠? 구독을 해야만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을 뭐 가입하거나 이용하거나 트레이딩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바진하고 하루 1% 수익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런 1% 수익을 얻으면서 같이 은퇴하고 싶은 분들을 소개해서 같이 구독하고, 그리고 리트리 프리미엄 차트를 조금씩 이해하고, 그 다음 많은 거래 경험을 쌓아보면서 자신만의 트레이딩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트레이딩 방법들도 이제 익혀가는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2, 3번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코인 거래를 해보셨거나,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이 리트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바로 또 알아들으시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레이딩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하시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거나, 보통 뭐 8년에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번 딱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으시고 이용도 금방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구독을 하고 거래소 이용 방법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공부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썼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거래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구독하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이것을,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고, 당장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재미있게 수익을 내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 가시는 것도 엄청 그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보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이 딱 생각이 났었는데요. 음, 간단하게 설명하면 봉급 생활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작가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딱 네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봉급 생활자,
셀프 임플로이어 해서 자영업자,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 책 내용 한 10수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 책 내용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사회초년생 때 봉급생활자도 했었고 지금은 자영업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일은 비즈니스하고 투자가 같이 섞여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되게 멀게 느껴졌고 돈 많은 분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편견을 조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투자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일인데요. 네,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어렵게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해서 돈 버는 직원, 그리고 전 직원들을 일을 시켜서 그 직원들이 일한 것에 일부를 조금씩 가져와서 자기가 돈을 버는 회장. 그러면 이 회장이 비즈니스죠, 그죠? 직원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생활자, 인플로이어입니다. 그리고 저도 자영업하고 있지만 혼자 장사해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장님.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겠죠, 그죠? 그런데 전국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물론 내 가맹점에서 일해서 벌 수도 있지만, 전국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국 가맹점에서 올라오는 수익의 일부씩을 내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맹점을 가진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트리를 비교해보면, 나 혼자 구독하고 트레이딩해서 돈 벌고 있는 아이오님들. 은 사업자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그죠? 근데 전 세계 구독료의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 이거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민호 사장님이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팅할 때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께서 해외로 비즈니스를 탁 나가서 뭐 몽골 가시고, 일본 가시고, 중국 가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독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렇게 그 가맹점이 하나씩 생기는 개념이 되는 거죠. 가맹점이 하나씩 생기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은 보통 저도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케팅을 되게 어려워하고 부정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데 조금 영리하게 잘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것은 정말 나쁜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리트리 비즈니스 마케팅은 되게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도 어느 시점에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구독을 하고, 어느 시점에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들, 그리고 제일 친한 뭐 친구들, 나와 같이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을 어느 시점에 구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의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A1, A2, A3, F1, F2 이렇게 핀이 된다는 것은 이 전 세계 구독료의 어떤 가맹권을 갖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회가 시간이 한계가 있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빠르게 선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번이었는데요. 제가 이 트레이딩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잡은 첫 번째 개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꼭 하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 화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자본주의라는 다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립된 섬 안에 3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A, B, C. A는 은행가하고 B와 C 주민이 있습니다. 이 고립된 가상의 섬에서 A라는 은행가는 딱 10,000원짜리 하나만
화폐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B한테 이제 빌려주죠. 대출을 해줍니다. 5%의 이자로 갚으세요 하고 빌려줍니다. B는 이제 이 10,000원에 500원을 붙여서 이자를 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C한테 보트를 샀습니다. 보트를 사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죠. 그러면 이 B는 이자 1,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립된 섬 안에서 은행이 발행한 돈은 오직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00원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은행이 또다시 500원이라는 돈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B는 이 500원까지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벌어야만 은행에 1,500원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는 500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D도 마찬가지 500원에 대한 이자를 갚을 돈이 이 섬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축소해서 이제 한 얘기지만 결국 자본주의에서 이 돈이 돌기 위해서는 계속 은행은 새로운 돈을 발행하고 빌려줘야만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도 이자와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화폐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계속 확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화폐가 계속 그 양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뭐 저희가 트레이딩 하는데 코인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짜장면 가격이 지금은 뭐 몇천 원 하던 것이 몇만 원 아니죠. 10,000원 가까이 가는 데도 많고 집값도 몇천만 원, 뭐 1억 몇천 정도면 살 수 있었던 간단한 이런 집들도 몇 억씩 몇십억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저는 단지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고 본 이후로 그 돈의 그 가치가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려서 예전만큼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코인이 생겨난 어떤 배경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화폐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반대로 디플레이션 화폐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트레이딩을 시작하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화량이 팽창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고야를 구독하고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려고 연습을 딱 시작하려고 보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차트도 어렵고요. 뭐 세력이 막 있다 그러고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고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세요. 뭐 지지 저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분할 매수, 투자 원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정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거래하셨던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없지만 저같이 거래 경험이 없거나 코인의 세계 처음 들어오셨거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보지 않았다. 근데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저희처럼 자주 트레이딩을 사고팔고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파는 어떤 차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관심이 없고 어려워하시고 어렵다. 이건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거래 그리고 캔들 어떻게 그 차트가 거래를 캔들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사람이 코인을 100개를 사야 한다. 100개를 사야 돼요. 100개 필요해서 누구한테 뭐 빌렸든 뭐 어디에 이걸 이용해서 뭘 송금을 해줘야 되든 100개를 사야 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래소를 축소해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가격대가 뭐 너무 축소해서 700원부터 1,300원 정도의 가격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마침 1,000원에 팔겠다는 물량이 200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더 싼 건 없고요. 그러면 100개를 사야 되니까 그냥 1,000원짜리 100개 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소에서는 금방 거래가 이루어진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 지금 현재의 시장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시장가는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100개가 아니고 1,000개를 사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건 어떤 걸 가정하냐면 저희가 구독할 때 XRP 리플을 사서 구독료를 지불하게 되죠. 이럴 때는 사실 그 시중의 가격하고는 별로 큰 상관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오늘 꼭 구독을 해야 돼 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구독료를 지금 구독료로 빨리 리플을 사서 구독료만큼만 그냥 정해진 대로 입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리플을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1,000개를 바로 사는 거죠. 가격에 상관없이. 사려고 봤더니 시장에 물량이 이렇게밖에 없다고,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요. 이렇게밖에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00개를 사기 위해서 가장 싸게 팔고 있는 1,000원부터 1,100원, 1,200, 1,300원짜리까지 이렇게 다 훑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가장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1,300원, 이게 마지막 지금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차트에서 캔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1,000원에 거래됐을 때 1,000원, 1,100원에 했을 때 이렇게 그 캔들이 길어지면서 가격을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서 길어진다는 것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점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거래라는 것이 한쪽에서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코인을 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오늘 꼭 1,000개를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지고 있으면 코인은 가격이 우상향하고 디플레이션 화폐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오늘 1,000개를 팔아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가장 비싼 게 사주겠다는 사람에서부터 1,000개를 이렇게 나눠서 팔게 되겠죠. 그렇죠? 팔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700원이 이제 이 거래 끝난 시점의 시장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가격이 내려서 거래가 되면서부터 가격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꼬리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캔들에 있는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간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을 캔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 가격이 이 꼬리 끝까지 올라갔었다가 내려왔다는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꼬리가 흔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랫꼬리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흔적이 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700원까지 내려가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캔들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 제가 1,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 시간에 가장 거래가 처음 시작된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요. 1,000원에 거래된 시작 가격보다 가격이 점점 거래 가격이 올라가면 양봉,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빨간색으로 양봉 위로 양봉이 되고요. 기준 가격 1,000원보다 거래 가격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 시작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음봉,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봉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격은 이 바닥에 있겠죠.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요 몸통의 끝에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거래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가격이 올리면서 거래가 일어났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시작 가격이 바닥 700원부터 시작해서 1,300원까지 양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캔들을 잘 이해 못해서 거래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고야에서 사세요. 고야에서 들어갑니다. 진입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캔들이 언제 고야랑 만나는지를 잘 알려면 지금이 양봉으로 고야로 다가가고 있는지,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고야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잘 보셨다가 그 만나는 지점의 가격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거래소마다 양봉하고 음봉의 그 색깔은 좀 달라요. 이건 뭐 설정도 가능하고요.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게 제가 그린 그림은 이 업비트 봉을 기준으로 그린 거고요. 바이낸스 봉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것도 이제 참고하셔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의 결론은 차트는 세력이 그리는 그림은 맞는데 어떤 자금으로 거래를 일으켜야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캔들이 움직인다. 캔들이 뭐 장대 양봉이다, 음봉이다 라고 해서 캔들이 움직인다는 뜻은 여러 가격대를 움직이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캔들을 그리려면 세력이 자금으로 거래를 일으켜야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쭉 마우스로 당겨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지와 저항인데요. 거래에서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죠?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시점, 전환되는 시점, 내리다가 멈추고 올라가는 시점,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리는 시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지와 저항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프리미엄 차트에서 바이선 5번을 눌러서 바이선 하면 초록색 바이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바이선은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봤을 때 요 가격 정도 내려오면 내가 이 코인을 사겠다, 아니면 롱으로 진입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구매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 정도 오면 코인을 이제 살 거기 때문에 캔들을 잘 보세요. 가격이 요렇게 떨어지다가도 이 가격에 탁 닿으면 요 가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기 때문에 다시 아까 꼬리 흔적을 만들면서 거래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 바이선이 이제 내려오는 가격을 지지해줬다. 더 떨어지지 않게 지지해줬다 하기 때문에 이걸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딱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가격만 오면 내가 팔겠다, 팔고 익절하겠다, 혹은 본절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오를 것 같아서 샀다가 이렇게 음봉이 내오면서 내려가면 여기 어떻게 보면 물려있는 자리죠, 그죠? 물려있는 자리면 오래 물려있으면 오래 물려있을수록 저희가 심리상 본 가격에 돌아오면 팔게 되어 있어요. 이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익절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매도 세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간편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캔들이 가격을 쭉 이렇게 올리다가 셀선, 저항선에 맞으면 여기에서 파는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꼬리를 만들면서 아래로 이렇게 쭉 다시 내려오는, 요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 저항해준다 해서 저항선, 지지와 저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와 저항선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변동폭이나 아니면 꼬리 잡기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아주 많은 양을 매도 매수 해버린다면 누군가가요. 거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 버린다면 지지선이 지지 역할을 하고 저항선이 저항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도 바이선이 그 여러 개 있다 보면 바이 원에서 이제 가격이 탁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바이 원을 밀고 바이 2까지 오고 바이 2에서 바이 3까지 오고, 정말 로켓이 많이 쓰고 비트코인이 아주 많이 떨어질 때는 바이 6까지 가는 모습도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지 저항선이 항상 지지 저항을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양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지지해줄 만한 매수 세력이 있지만 더 많은 양을 매도해버린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 팔고도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지가 조금 밀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판다 해도 더 많은 양을 누군가가 사준다면, 계속 사서, 간다면 그 저항선을 뚫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의 싸움이고, 그 거래량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마치 그냥 정해진 틀처럼 지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멈춰야 돼, 이런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라 라고 한 것도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세우게 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거래를 해보면 메이저 코인들은 막 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트코인들은 엄청 펌핑도 많이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막 10%씩 가는 것 같고 막 20%씩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기회가 많다, 이런 어떤 착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많다는 것은 트레이딩 시장에서 리스크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트레이딩은 음, 수익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트레이딩의 원칙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하고 그래야만 내 시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익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실컷 이렇게 수익을 올렸던 것도 한 번에 리스크 관리 못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메이저 코인은 가장 좋은 이유는 세력이 아까 한 것처럼 세력이 어떤 자기네 자금이나 어떤 정보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버거운 코인들이에요. 특히 비트코인 같이 큰 코인들은 세력들을 하지만 막 2, 30%씩, 4, 50%씩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코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본인들도 자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 트레이딩 하는 분들한테는 안전성을 좀 줄 수 있죠. 그리고 회복력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조금 물리고 있더라도 적게는 하루, 많게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크게 물리지 않은 거면 회복 가능성이 메이저 코인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일반 알트코인이나 정말 가치가 없는 이런 코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은 잘못 물리면 어, 회복은 고사하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도 이제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모으기. 네, 강남 땅 이야기죠. 이 얘기는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코인을 모은다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코인을 모은다. 땅을 생각해 보면 70년대 강남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다 진흙밭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강남 땅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 이익일까요? 그 당시에 강남 땅을 많이 사둔 사람이 이익일까요? 지금은 전부 사둔 사람이 이익입니다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판 사람도 엄청 큰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거 값어치도 없는 이런 진흙 땅을 누군가가 큰 돈을 주고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강남이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생각해 본다면 즉 그 당시 땅을 사둔 사람들이 이익이죠. 코인이 똑같습니다. 지금 코인이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코인이 디플레이션 화폐로서 가치가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1억을 이미 한번 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아니면 XRP도 지금 10,000원이니 15,000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빈번치 않게. 그러면 그런 가치가 지금은 진흙땅처럼 강남땅처럼 값어치가 800원, 1,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지만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되는 건데, 일단 저도 트레이딩을 할 때 낮은 가격에 사서 와 10% 올려서 10%나 이익 보고
팔았어. 그럼 너무 잘한 트레이딩이죠, 그죠? 수익을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현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현금을 제가 가져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올라가는 디프레션 화폐인 코인을 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모으기 트레이딩은 어, 그 지금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 바이낸스에서 코인 M이라고 해서 코인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코인으로 받는 이것도 당연히 코인 모으기의 한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 현물에서도 사실은 코인 모으기 트레이딩이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업비트나 이런 데서 코인 모으기를 한다면 제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 신호가 떴을 때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신호로 판단이 됐을 때 잠깐 떨어지지 않는 현금으로 코인을 팔았다가 생각했던 만큼 지지선까지 떨어졌다라고 판단됐을 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코인을 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코인 모으기 트레이딩이 끝인 거예요. 코인을 사면서 트레이딩이 끝나면 코인 모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현물에서 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돈에 대한 현금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코인을 갖고 있으면 트레이딩 하는 중으로 보통 인식하고 코인을 팔아서 돈으로 딱 계정에 들어 있어야만 뭔가 마음이 편한 느낌을 어, 본능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코인 모으기의 개념으로 본다면 코인이 내 지갑에 들어 있어야 되고 잠깐 현금으로 바꿨다가 다시 코인을 샀을 때 이 코인 모으기 트레이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에서 S 신호가 뜨면 사실 트레이딩을 현물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S 신호도 코인 모으기 개념으로 본다면 아주 유용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코인 모으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쌓다 보면 투자 원칙이 생기겠죠. 근데 경험이 없이는 투자 원칙은 절대 생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데 무슨 원칙을 세우겠어요, 그죠? 경험해보고, 잃어도 보고, 청산도 당해보고, 어, 물려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엄청난, 손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게 되고, 계산도 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투자 원칙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투자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 코인만 거래하자. 또 저는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몰빵하는 것은 절대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고, 저희가 아무리 신호가 80%, 90% 맞는다 그래도 10%는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올인했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 번에 얻었던 수익을 다 잃을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드를 모두 한 방에 몰빵하지 않고, 뭐, 자잘한 거는 뭐 수면 매매는 정말 거의 90%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거나 이제 잠을 자야 될 것 같거나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포지션을 잡은 후에 그냥 방치하거나 잊어버리는 건 좀 위험해요. 그거는 뭐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저희가 아깝잖아요. 없어지는 것은. 네, 그런 것들은 좀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타기는 하지 않겠고요. 차트 한번 보는 법을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이 트레이딩 리트리를 구독하고 이제 L 신호, S 신호를 보고 거래를 이제 막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고 트레이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 신호가 마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니까 내려가야지, L이니까 올라가야지, 올라간다며, 이렇게 하고, 그거에서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손해를 보거나, 손절을 하게 되거나 하면, 신호가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라든지,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신호라는 거는 저희가 AI가 고야 AI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굴려서 계산식을 굴려서 어떤 특정한 값을 점수를 아니면 신호를 뱉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뱉어주는데 모든 알고리즘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것만 가만히 살펴봐도 가장 기본적인 게 입금 출금량, 그죠? 거래소로 얼마나 많은 코인이 이동했는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는지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시간 호가창. 쉽게 생각하면 저희도 트레이딩 하면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아이고, 이거는 포지션을 잘못 잡았네?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계속 잊어먹고 놔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고, 이 신호를 AI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어, 돈을 넣었다는 거는 어딘가로 이체하려고 넣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AI는 이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인이라고 할게요. 코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고 한다. 라고 인지하고, 뭐 예를 들어서 S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저희에게. 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코인을 거래소에 넣었다고 해서 넣는 즉시 바로 코인을 매도하진 않죠. 그죠? 저희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포지션을 만약에 크게 포지션을 잡았어요. 포지션을 잡았는데 잡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포지션을 금방 취소할 수도 있죠. 그죠? 음. 그런 것처럼 이 그 큰 움직임들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는 거예요. AI가 실시간으로. 그래서 1시간 확정 신호가 되기 전까지는 신호가 S가 떴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S가 전 시간에 떴는데 갑자기 L로 신호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포착하고 그게 거의 80% 이상 그 방향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신호가 떴는데 이 신호가 실제로 S 신호가 뜨고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지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것들은 뭐 L신호 뜨면서 바로 장대 양봉으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L신호가 뜨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횡보하는 듯 하다가 실제로 가려고 하는 목표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바로 신호가 바뀌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타이밍이 보여요. 타이밍이.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뭐 시바지 노고든 어떤 뭐 저점 매수 고점 매수를 하던지 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신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굉장히 적중률도 높고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단편적으로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거래는 계속 변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매뉴얼대로는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보게 되죠. 비트코인 우리 프리미엄 차트 고야 차트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것이 이제 도미넌스 그래프인데요.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점유율입니다.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4%라는 거는 전체 코인 시장의 56.4%의 크기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크죠. 절반이 넘는 부분을 비트코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테더는 이제 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넌스는 어떻게 참고하셔야 되냐면 도미넌스도 그냥 이렇게 바늘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움직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코인을 현물을 사더라도 이게 지금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가격에서 샀다 해도 가만히 거기에서 가격이 횡보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도미넌스도 움직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야 도미넌스를 볼게요. 고야 도미넌스는 이제 점유율이라기보다는 점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C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C 차트를 보지 않고 바늘만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동차가 비탈길에 서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비탈길이니까 분명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사진만 찰칵 봐서는 이 자동차가 위에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엔진을 붕 밟고 그 뭐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넌스의 점수를 지금 순간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죠? 전 시간 대비 전 시간에는 쭉 내리막길로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살짝 점수가 반등하게 됐죠. 그렇다는 거는 전 시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번 시간에 살짝 반등하는 코인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중요하다. 도미넌스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스코어 차트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 2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른쪽 전 시간 대비 요번 시간에 스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스코어죠, 그죠? 코인의 스코어가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아래로 점수가 쳐졌죠, 그죠? 이번 시간에도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그리고 파란 어떤 뭐죠? 빅데이터 선이 지금 실제 빨간색 시세선보다 아래쪽에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올라갈 힘은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프리미엄 차트는 1번부터 지금 7번까지의 기능들이 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1번 고야 라인입니다. 자, 고야 라인을 끄면 없어지는 게 핑크 라인이죠, 그죠? 이 고야 라인을 키면 핑크 라인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고야 라인은 저희 회사가 8년 동안 이 바이낸스의 차트 데이터를 다 빅데이터로 모아서 계속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돌렸을 때 가장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는 선을 찾아낸 게 고야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캔들이 쭉 가격이 떨어지다가도 고야 라인을 맞으면 튕기고 고야 라인을 맞으면 튕기고 고야 라인을 맞으면 튕기고 S 신호가 뜨면 뚫고 내려가고 그리고 고야 라인을 맞으면 아래쪽으로 다시 튕기고 고야 라인을 맞으면 튕기고 고야 라인 맞으면 튕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야 라인보다 위에 있을 때는 고야 라인이 밑에서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 가격 캔들을 위로 이렇게 튕겨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야 라인 아래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다가 고야 라인의 지붕을 막고 밑으로 튕겨내는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선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우리 리트리 고야의 고야 라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3MA. 이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나오는데요. 네, 이동 평균선. 하얀색 선이 7 평균선, 7, 캔들의 7개, 캔들 7개를 평균 내서 그 값을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이 20 평균선이니까 20개의 캔들을 평균 내서 가고, 이 빨간색이 60개의 캔들을 평균 내서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은 7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7시간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빨리 캔들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20일은 좀 더 늦게 60일은 60개를 평균 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천천히 가장 늦게 이제 따라오는 성향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의미 있는 것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라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하얀 선이 가장 위에 가볍게 날아가고 그 밑을 노란 선 22평선이 받쳐주고 가장 아래 62평선이 받쳐주는 이렇게 정배열 된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형성됐을 때 상승이 이렇게 7일선 위쪽으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죠. 그죠? 데드 크로스는 뭐냐면 이렇게 얼기설기 섞여서 횡보하다가 61선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하얀 선, 가벼운 선이 아래로 쳐지고 그 위에 따라서 노란 선이 쳐지고 그 위로 빨간 선이 쳐진 데드 크로스 나는 지점 비슷하게 S 신호가 딱 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트레이딩 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 각 이평선들도 고야 라인만큼 이렇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타점을 잡을 때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자,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이 거의 90% 이상의 캔들이 이 밴드 상단과 하단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밴드 상단에 뚫고 나갔을 때 다시 돌아오려는 힘. 그리고 횡보할 때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밴드가 이렇게 좁아진 구간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초보자들은 트레이딩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신호도 잘 안 맞고요. 수익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물론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1% 정도는 낼 수 있지만 조금 신호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횡보가 조금 길어졌을 때 위로든 아래든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코어도 하방이고 신호도 S, RSI도 S 신호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 하방으로 조금 더 갈, 신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 4번이 새로 나온 이제 트렌드 기능이죠. 그 전에는 추세선들을 이렇게 그으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AI가 알아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마찬가지 추세선 하단이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요. 추세선 상단이 저항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선 하단과 이렇게 평소에 그 5번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5번은 SR에서 그 서포트, 레지스트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서포트는 지지, 그 다음 저항 이런 뜻인데요. 밑에 바이선 초록색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지선이에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바이 1, 2 선을 만났죠. 그죠? 바이 1을 살짝 밀고 지금 2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바이 2가 보면 이쪽 긴 장대 중간 정도에 형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더 밑으로는 바이 3. 바이 3는 엄청 멀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더 밑에 바이 4, 바이 5, 바이 6까지 이렇게 길게 보면 가장 한 달 동안 가장 저점과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지지선들, 이렇게 봉들이 모여 있거나 꼬리가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AI가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찾아서 지지 저항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지 저항선과 트렌드선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힘이 좀 더 강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잘 이용하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제 업그레이드 예정이라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 다음 7번은 할케나시 캔들입니다. 캔들이 누르면 변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추세를 보는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길이와 꼬리를 보시면 돼요. 길이와 꼬리. 그래서 지금 이게 음봉과 양봉이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잘 보이지 않는데, 하이키네스 캔들로 바꿔서 봤을 때는 아직은 약간 오름세로 변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내림세로 갔죠. 그죠? 내리는 추세. 빨간 봉이 밑으로 쳐져 있죠. 꼬리도 아직 있고. 그리고 이 봉이 짧아지거나 십자가 형태로 딱 바뀌면 뭔가 이제 추세 변환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입 타점이나 언제쯤 추세가 변할 건지 판단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보신 다음에 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냐면 비트코인은 그 제가 표현하기는 알트코인들이 바다에 떠 있는 뭐 보트들 뭐 이더리움은 한 배 정도는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떠 있다면 비트코인은 이게 물결 그 자체예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래서 아무리 보트가 엔진을 세게 켜고 나는 이제 상승으로 갈 거야 하고 L을 탁 신호를 넣고 막 부엉 하고 가격을 올리면 비트코인이 잔잔하다면 그 보트가 싹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알트코인이 펌핑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막 로켓이 뜨고 이러면서 한번 싹 가격이 내리거나 쓱 오를 때는 모든 코인들이 같이 이 보트가 물에 쓸려가는 것처럼 우리 왜 일본 쓰나미 때 보면 배들이 막 이렇게 쓸려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힘이 세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보고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고 저희가 추천하는 코인이 그 다음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이번 시간에 스코어가 떨어졌고요. 아직은 시세선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S가 유지 중이고요. 3시간 동안 많이 하락했네요. 바이 몇 번까지 갈려나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또 요즘에는 거래를 안 해요. 거의 비슷한 그림 거의 같이 가고 있죠. 그죠? 같이 갔을 때는 큰 방향성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지고요. 지금 시간 54분이네요. 도지가 시바즈너고에서는 잘 맞습니다. 여기서 뭐 교차가 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세선하고 하방에 있다가 조금 붙긴 했네요. 그죠? 다른 지금 비트나 이더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스코어 라인이 이렇게 붙으면서 조금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플, 네, 리플은 지금 법정 싸움도 이제 거의 해결이 됐고 지금 날아가기를 기다리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조금 아직은 안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더 리플 많이 모으면 그때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고에라인을 좀 뚫고 올라갔네요. 그죠? 다음 솔라나. 네, 솔라나도 S 유지 중이고 지난 시간에 RSI도 S가 뜨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네요. 좋은 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존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니까 그렇고, 처음 하시는 분 중에, 이건 창피해서 잘 못 물어보겠어. 이런 거 상관없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거 전문으로 잘 대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묶여있진 않죠? 아니, 그가 묻겠었는데 방금 제가 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폰을 좀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갑자기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마이크 키시고 오늘 또 고생하신 우리
고일봉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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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